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개인 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다룬 영상입니다. 한 변호사분이 회생 신청 바로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6가지 사항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. 네, 사실 뭐 법률 절차 이런 건 뭘 먼저 해야 할지 좀 막막하잖아요. 그렇죠. 복잡하니까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의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 상황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, 이걸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영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게 모든 빚 갚는 걸 당장 멈춰라 이거였어요. 특히 뭐 아는 사람 빚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금융기관 빚만 먼저 갚는 거요. 이걸 편파변제라고 하던데 이게 나중에 법원에서 크게 문제될 수 있다고요? 아, 네, 맞습니다. 이게 그냥 뭐 돈 아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. 이 편파 변제라는 건 개인 회생 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, 그러니까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깨는 거거든요. 아, 공평성. 네.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심한 경우에는 회생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자동이체 걸어놓은 것까지 전부 다 해지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. 와, 신청 기각이라니 진짜 치명적이네요. 그럼 두 번째 조언으로 넘어가서요. 빚이 있는 은행의 계좌는 아예 그냥 쓰지를 말고 잔고도 싹 비워두라고 하던데요. 심지어 월급 통장이라도요. 이건 또 왜 그런 거죠? 그건 바로 상계라는 것 때문입니다. 상계. 상계요? 네. 은행 입장에서는요. 여러분이 빌려간 돈을 안 갚으면 그 은행에 마침 여러분 돈, 그러니까 예금이 있다면 그걸로 이제 빚을 까는 거죠. 이걸 법적으로 상계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은행의 당연한 권리예요. 아하. 근데 이게 회생 신청한다고 바로 딱 막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월급이나 뭐 다른 돈이 그 계좌로 들어오는 순간 은행이 바로 가져가 버릴 수가 있어요. 소중한 돈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 해당 은행 계좌는 무조건 피해야 하고요.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아예 거래가 없던 다른 금융기관,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곳을 이용하는 데 안전한 방법입니다. 그렇군요. 아,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도 있었어요. 빚이 있는 카드사로는 카드 결제를 받지 말라고요. 이것도 혹시 그 상계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? 네, 정확합니다. 카드 매출 대금도 마찬가지예요. 이것도 은행 예금처럼 채권자인 카드사가 상계 처리해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거든요. 아, 정말로? 네. 안 그래도 이제 회생 진행하면서 자금 사정이 빠듯할 텐데 카드 매출 대금까지 묶여버리면 사업 운영에 정말 큰 타격이 오겠죠.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회생 절차 전체를 좀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미리미리 결제받는 카드사나 방식을 좀 점검해 두셔야 하는 겁니다. 그렇네요. 다음은 이제 빚독촉, 그러니까 추심 대응에 대한 조언인데요. 뭐 너무 겁먹거나 피하지 말고 그냥 회생 준비 중이다, 이렇게 알리라고 하고요. 근데 법원에서 오는 지급 명령에는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집이나 차처럼 꼭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면 이것도 미리 방법을 찾아두라고 하고요. 네, 그 지급 명령은요.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일단 서류만 보고 돈 갚아라 하고 내리는 결정이에요. 근데 여기에 딱 2주 주거든요. 그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안 하면 이게 바로 확정 판결이랑 똑같은 효력이 생겨버려요. 아, 2주 안에요? 네, 그럼 바로 뭐 월급 압류, 통장 압류 이런 강제 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설령 내가 빚이 있는 게 맞다 하더라도 일단 이의 신청을 해서 정식 재판으로 가야 시간을 벌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. 불필요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하고요. 그리고 집이나 차 같은 이런 필수 자산 문제는 사실 회생의 성패를 가릴 수도 있거든요. 특히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더 복잡해지니까 이건 정말 신청 전에 대리인하고 아주 면밀하게 상의해서 전력을 짜야 합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절차네요. 마지막으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. 뭐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병원비나 교육비가 크게 들 것 같다, 월세가 오른다, 이런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요. 이것도 전부 신청 전에 미리 대리인과 상의하고 관련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요. 뭐 대충 하거나 숨기면 절대 안 된다고. 맞아요.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.
왜냐하면 개인회생이라는 게 현재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갚아나갈 건지 그 계획을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. 아, 미래 계획까지. 그렇죠. 근데 신청하고 나서 바로 뭐 직장이 바뀌거나 소득이 달라지거나 사는 곳이 바뀌거나 이러면 계획 전체가 좀 틀어질 수 있고요. 심지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.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. 특히 이제 병원비나 교육비, 월세 같은 이런 추가 생계비는 법원에 잘 소명해서 인정을 받아야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이걸 인정받으려면 신청 전에 미리 증빙 자료를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서 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부정확한 정보는 나중에 다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니까요.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, 이게 핵심이죠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영상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개인회생 신청 바로 직전에 명심해야 할 것들.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인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일단 멈추고 지키기. 그러니까 특정 빚만 갚는 거, 채권자 은행 계좌 쓰는 거, 자영업자분들 특정 파드 매출 받는 거, 이런 걸 일단 중단해서 법적인 문제나 재산 손실 위험부터 막는 거죠. 네, 그렇죠. 방어적인 조치죠. 그리고 두 번째는 투명하게 준비하고 소통하기. 빚 독촉에는 좀 현명하게 대응하고 지급 명령에는 반드시 이의 제기하고요. 또 지켜야 할 자산이 있다면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항들을 신청 전에 대리인과 완벽하게 공유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. 이게 중요하겠네요.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채권자 은행 계좌 사용 중단. 이거 정말 많이들 놓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 정리해 주신 이 조언들이 단순히 뭐 서류 절차를 잘 밟아라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. 여러분이 이 회생이라는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잖아요. 이걸 좀 더 원활하게 통과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발판을 단단하게 만드는 아주 실질적인 전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복잡한 상황 속에서 좀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든 내용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 그러다 보니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. 이 힘든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난 후에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,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안정된 재정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려면 어떤 습관을 들이고 또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? 이 부분은 오늘 저희가 다룬 자료의 범위를 좀 넘어서긴 합니다만 회생 이후의 삶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.